만약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특별한 여인이 미모도부도 아닌 은밀하게 속삭여지는 사실, 역사상 가장 넓은 은밀한 부위 인티메이트 에어로 기록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의사들은 경이로워했고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까지 직접 그녀에게 결혼식 드레스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경이로움이자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비극적인 아이콘이었습니다.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역사의 커튼 뒤에 숨겨진 가장 기묘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묘하고 섬뜩한 이야기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며, 이 이야기는 영상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한계를 거스른 캐나다의 거인 여성 안나 스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은밀한 비밀은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녀의 삶은 역사의 가장 이상하고도 섬뜩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안나 헤이닝 스완은 1846년 8월 6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밀브룩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스코틀랜드계 가정의 13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태어날 때 체중은 8kg이 넘었는데 이는 보통 신생아의 2배였습니다. 산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운명에 선택받았다. 무언가 기묘한 것이 세상에 태어났다. 유년기부터 그녀는 특별했습니다. 4살이 되자 대부분의 12살 아이들보다 컸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 키는 이미 158cm에 달해 마을의 어른들보다도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옷은 특별 제작해야 했고 신발은 맞춤으로 만들었으며 침대는 계속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무렵 그녀는 이미 키가 210cm를 넘었습니다. 성인이 되자 그녀의 키는 무려 241rcm 7피트 11인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큰 여성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체중은 180kg를 넘었지만 비율은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혀 있었고 기형적이거나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거인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역 신문은 그녀의 신체 치수를 기사화했고 의사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해부학적 특징은 경이의 대상이 되었고 기록에는 그녀의 골반 포크라비크 브레드 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그것은 무려 48cm에 달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넓은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의사들을 경악하게 했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부모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를 먹이려면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했고 옷을 맞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의자는 무너졌고 문은 항상 너무 낮았으며 거울은 그녀의 모습을 담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비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체구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고 피아노를 연주했으며 시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자매들처럼 단순한 행복 결혼과 아이, 평범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안나 스완의 몸은 이미 그녀를 전혀 다른 운명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10대가 되었을 무렵 흥행사들과 쇼맨들은 그녀를 대중 앞에 세우기 위해 돈을 제안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기묘하고 괴이한 것, 비범한 것을 집착적으로 소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가장 큰 구경거리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나 스완의 특별한 몸은 더 이상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시골 마을에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그녀의 이야기는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홍보자들은 편지를 보냈고 신문은 그녀의 이름을 퍼뜨렸으며 곧 그녀는 세계 최고의 구경거리 무대 PT 바넘의 아메리칸 뮤지엄에 초대되었습니다. 바넘은 인간의 차이를 돈으로 바꾸는 달인이었습니다. 수염 난 여인, 샴쌍둥이, 난쟁이, 온갖 괴이한 존재들을 전시했습니다. 하지만 안나 스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엄했습니다. 거의 240cm에 이르는 키, 수십 미터의 천으로 맞춘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괴물이 아니라 호기심의 여왕으로 보였습니다. 관중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은 목을 길게 빼고 그녀의 얼굴을 보려 했고 여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지어진 드레스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손을 꼭 잡은 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나는 반엄의 최대 흥행 스타 중 한 명이 되었고 빅토리아 시대가 집착한 기묘함을 살아있는 광고판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반엄은 단순한 키 이상의 것을 팔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은밀한 치수, 인티메이트 메저먼스를 강조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은밀히 퍼져나갔고 살롱에서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골반은 역사상 가장 넓게 기록되었고 이는 곧 그녀의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캘리퍼스와 줄자를 들고 와 그녀의 몸을 기록하며 과학으로 포장했습니다. 안나는 모든 것을 우아하게 견뎠습니다. 부드럽게 말했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으며 방문객들에게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인간미는 괴물을 기대하던 이들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구경거리에는 언제나 잔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칭찬은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아니라 단지 거대한 몸으로 인해 주목받았습니다. 1865년 안나는 런던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명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빅토리아 여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왕은 놀라움보다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친절하게 말을 걸었고 그녀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귀빈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약혼 소식을 전했을 때 여왕은 결혼 선물을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부를 위해 특별히 지어진 수십 미터의 실크 웨딩드레스였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잔혹한 아이러니이기도 했습니다. 군중과 왕실에게 존경과 찬미를 받았지만 그녀의 사적인 삶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가정을 갈망했지만 그녀의 거대한 몸 역사상 가장 넓은 골반과 초인적인 키은 언제나 소문, 추측, 치매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안나 수완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는 언제나 속삭임과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존경받고 동정받았으며 영예로움과 동시에 이용당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세상에 맞지 않는 여인의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나 스완의 명성은 결국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바로 마틴 반 뷰런 베이츠, 켄터키의 거인으로 불린 남자였습니다. 그의 키는 236cm에 달했으며 그 자체로 시대의 구경거리였습니다. 1870년대 안나와 마틴이 만나자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마치 신화 속 인물처럼 두 거인이 운명적으로 끌린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세간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신문들은 거인의 결합이라 불렀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등장마다 따라다녔고 흥행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부를 전시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보도 뒤에서 안나와 마틴은 서로에게서 드문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반자였습니다. 세상 위에 홀로 서는 외로움, 구경거리로서의 시선, 몸에 대한 속삭임을 그들만큼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1871년 두 사람은 런던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수천 명이 모인 장관이었고 안나는 빅토리아 여왕이 선물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는 실크의 강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동화처럼 묘사했지만 어쩌면 어둡고 쓸쓸한 동화였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크기에 환호할 때 안나와 마틴은 단지 평범한 삶을 바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하이오주의 세빌에 정착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문이 크고 가구도 거대한 집을 지었습니다. 안나는 처음으로 몸을 숙이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세상은 열광했습니다. 두 거인의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의사들은 추측했고 신문은 예측을 쏟아냈습니다. 그 임신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마치 공개 실험처럼 다뤄졌습니다. 1872년 안나는 팔키리의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미 6달 된 아기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슬퍼했지만 언론은 그 비극마저 기사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안나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 아기는 더 컸습니다. 1879년 1월 19일 안나는 10점 삭지, 길이 76cm에 달하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신생아였습니다. 그 출산은 안나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골반과 은밀한 부위, 인티메이트로 유명했던 안나는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으리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이들은 너무 커서 세상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그 특징은 동시에 그녀의 가장 큰 상실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실 이후 안나와 마틴은 대중의 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가끔 전시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빛은 사라졌습니다. 장대한 외모 뒤에는 슬픔에 짓눌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때 왕과 여왕에게까지 환영받았던 거인 여인은 이제 오하이오의 조용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군중의 환호 대신 침묵에 둘러싸여 아이들을 잃은 뒤 안나스와는 남편과 함께 오하이오에 특별히 지어진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가구가 거대한 그 집은 그녀에게는 안식처이자 동시에 그녀의 차이를 일깨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방문객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기 위해 찾아왔지만 안나는 더 이상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정원을 가꾸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지적이고 온화하며 깊이 친절한 여성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거대한 체구는 익명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888년 안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8월 5일 42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그녀는 잠든 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신부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거대한 몸을 지탱하던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는 군중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에도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노바스코샤의 거인 여인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의 관은 특별 제작되어 길이가 2.5m가 넘었고 6명의 장정이 간신히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으로 호기심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측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그녀의 골반과 은밀한 부위, 저는 의학저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골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그녀를 의학사에 영원히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유산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어떤 이들에게 안나스와는 의학적 경이, 인체 생물학의 극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녀는 단지 구경거리, 몸으로 정의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들에게 그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존경과 착취 사이, 명성과 외로움 사이에 갇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빅토리아 시대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진보와 과학을 숭배하면서도 인간의 차이를 구경거리로 만든 시대, 여왕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은밀한 부위에 대한 속삭임으로 축소된 시대. 안나의 삶은 경이롭고 동시에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거인 여인으로 칭송받았지만 단지 안나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측정되고 연구되고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음악을 사랑하고 아이를 원하며 상실을 우아하게 견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단순히 가장 넓은 골반을 가진 여성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다른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전설을 만들었지만 그녀의 인간성은 그녀를 잊히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나스완을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녀의 크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녀의 은밀한 비밀만이 아니라 그녀의 회복력을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호기심으로만 본 세상의 무게를 견뎌냈고 그 무게 속에서 경이와 비극이 뒤섞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